최근 조사에서 경남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엇갈립니다. 실제 분위기는 어떤지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봅니다. 가장 먼저 절차를 밟았던 경남교육감 보수진영 후보의 단일화에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4명의 출마 예정자 가운데 2명이 경선 논의에 불참 중인데요. 연대 측은 즉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12일 오전 거제시 장평동의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나 약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의 체육 꿈나무들이 합천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탁월한 훈련 여건과 체계적인 지원 덕에 합천은 동계 전지훈련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조사에서 경남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수치상 평가는 좋아졌지만 현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급정거와 노선 불편 등 개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시민이 느끼는 실제 변화는 어떤지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표현민 기자입니다. 최근 실시된 조사에서 경남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는 55.6%, 2018년 35%, 2022년 42.6%와 비교하면 뚜렷한 상승세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이용객들도 변화가 느껴진다는 반응입니다. 기사 친절도와 전반적인 서비스가 나아졌다는 겁니다. 친절하게 멈출 때도 좀 많이 흔들린다 싶으면 괜찮으신가요?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친절한 기사님들 기준으로 하면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시민 체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급출발과 급정거 등 난폭 운전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버스가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조금 두드리면 서기도 하고 하는데 태워가는데 요새는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몰라도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차를 몰고 가고요.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선 노선 개편 이후 이동이 불편해졌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정류장에 딱 내려갖고 한참씩 걸어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다 해게. 특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내도 느껴보니까 그렇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마산 YMCA는 수치 상승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창원 SBRT 2단계 공사와 함께 무상요금제 확대, 운행 기록을 활용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안전과 요금 문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왔는데 요금 문제는 대중교통이 지금 교통약자들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한 정책 보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가장 먼저 절차를 밟았던 경남교육감 보수진영 후보의 단일화에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교육감 보수중도 후보 단일화 연대는 12일 오전 경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순기, 최병헌 출마 예정자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2차 경선 논의에 불참하고 있는 김상권, 김영곤 출마 예정자는 즉각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연대 측은 지난주 권순기, 김상권, 김영곤, 최병헌 출마 예정자에게 이달 말 2차 여론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김상권, 김영곤 출마 예정자가 1차 여론조사 정보 유출 등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단일화 일정을 오는 3월로 연기하자고 요청하고 있다고 연대 측은 밝혔습니다. 연대는 단일화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예정된 19일 토론회와 이달 말 2차 여론조사 일정을 강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후 단일화 지연 행위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2일 오전 7시 50분쯤 거제시 장평동의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나 약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폐차장 건물 1개 동이 전소했고 내부에 있던 자동차 폐 부품과 지게차 5대, 트럭 4대도 완전히 탔습니다. 소방서 추산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인력 80여 명과 차량 등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나가던 주민이 가장 먼저 폐차장 화재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제시는 이날 오전 8시 20분쯤 장평동 폐차장 화재로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 확산이 우려되니 접근을 자제하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전국의 체육 꿈나무들이 합천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탁월한 훈련 여건과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합천은 전지훈련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50여 개 팀이 합천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합천 국민체육공원.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열기가 뜨겁습니다. 패스와 슈팅, 전술훈련이 쉼없이 이어지고 감독의 목소리는 경기장을 가득 채웁니다. 올겨울 합천이 전국 축구팀들의 동계훈련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기 운동장도 너무 잘 돼 있고 날씨도 따뜻해서 저희가 부상 안 당하게 경기력에도 도움 될 것 같고 축구 선수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올해는 중등부 10개 팀과 고등부 36개 팀, 대학부 7개 팀 등 모두 53개 팀 2천여 명의 선수단이 합천을 찾았습니다. 합천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다수의 인조잔디 축구장과 체력 단련 시설 등 훈련에 특화된 스포츠 인프라를 갖춘 것이 강점입니다. 여기에 행정적인 지원도 더해져 매년 다시 찾는 팀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온 지가 한 20년 돼가거든요, 합천을요. 근데 20년 내내 발전된 게 자꾸 보이고 이제 시설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잔부상도 없고 날씨 또한도 다른 데랑 비교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 상권에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겨울철 관광 비수기에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24년 기준 30억 원 가량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텐트를 쳐서 또 러커룸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고정 건물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드리고 또 탈의실이라든지 또 감독들이 지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드리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 이 말씀보다는 한층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합천 축구 메카로 만드는 데 온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합천군. 올 한 해 충계 고등학교 축구대회와 충계 한국 여자축구 연맹전을 비롯해 배드민턴과 유도 등 전국 규모 50여 개의 대회를 유치해 열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경남도 의회가 부산과 경남의 행정 통합과 관련해 시도민의 뜻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학범 경남도 의회 의장 등 의장단 10명은 12일 오전 경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부산 행정 통합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장기적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성급한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의 기대 효과와 함께 인프라 쏠림이나 행정 접근성 저하와 같은 우려도 투명하게 제시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통합자치단체의 위상에 걸맞는 중앙부처 권한 이양과 특례, 인센티브 마련 등도 촉구했습니다. 전희영 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이 오는 6월 경남도지사 선거에 도전합니다. 전 위원장은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와 함께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감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내일을 책임지기 위해 경남도지사에 진보당 소속으로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첫 여성 경남도지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경남형 일자리 보장제와 지역 공공은행 설립 등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경남교육감 선거가 아닌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취재진의 질문에 정치를 바꿔야 아이들의 삶도 바뀌겠다는 생각에 이같이 결심했다고 답했습니다.
진보당은 당원 투표 등으로 경남도지사 선거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해시가 동북아시아의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앞으로 25년의 청사진을 완성했습니다. 김해시는 12일 김해 비전 2050 중장기 발전 계획 최종 보고회를 열고 시민 중심 성장을 중점으로 두고 도시의 미래를 바꿀 핵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스마트 물류와 로봇,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액화수소 등 5대 핵심 전략 산업 육성과 함께 교통, 환경, 복지 등 5대 분야 35개 주요 사업이 담겼습니다. 또 자율주행 셔틀과 도심 항공교통 도입, 김해형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추진으로 시민 체감형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김해시는 단계적 실행을 통해 동남권 핵심 거점 도시로 성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봄철이면 추위로 동해를 입는 농작물 때문에 농민들의 걱정이 많아지는데요. 과수 전용 페인트를 이용해 동해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사과 과수원입니다. 과일나무 아랫부분에 페인트를 덧칠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나무 줄기에 흰색 수성 페인트를 바르면 낮에는 햇빛이 반사되면서 나무 껍질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밤에는 기온 하강으로 인한 껍질 균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동해 예방 용도로 볏짚이나 스펀지들을 활용하던 농가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볏짚이라든가 아니면 어는 거 방지하는 스펀지 형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과수 전용 페인트인데 농가가 쉽게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를 예방하는 과수 전용 흰색 수성 페인트는 농촌진흥청과 KCC가 공동 개발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나무는 낮 동안 13도 이상 온도가 올라갔지만 전용 페인트를 바른 나무는 상승폭이 3도 안팎에 그쳤습니다. 과수나무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해 피해 원인을 분석하였고 나무 생장을 따라가는 높은 신장률, 눈, 비에 잘 버티는 내수성, 그리고 나무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차열 성능까지 동시에 확보한 페인트입니다. 나무 성장에 맞춰 늘어나는 신장률을 기존 페인트보다 20배 이상 강화해 페인트막이 갈라지는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햇빛을 반사하거나 차단하는 비율도 기존 페인트보다 5에서 7%포인트 더 높였습니다. 겨울철 한파와 이상 저온에 의해서 이제 과수 농가에서는 이제 나무가 이제 피해를 입는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해 피해를 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과수에 적합한 백색 수성 페인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철 기온 변화가 커지면서 과일나무가 얼어 껍질이 갈라지는 동해 피해. 과수 전용 페인트를 이용해 동해 피해도 번거로운 일손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마산시민 신년인사회 시민대표위원회가 주최한 2026년 마산시민 신년인사회가 10일 마산 라이온스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신년인사회에는 교육계와 상공인, 청년 등 각계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해 기억의 마산에서 미래의 마산으로 다시 달리자고 기원했습니다. 시민대표위원회는 올해 말로만 하는 혁신이 아니라 마산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해법을 찾는 해로 만들어가자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부산형 돌봄 모델인 우리 동네 자람터를 기존 10곳에서 올해 16곳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우리 동네 자람터는 학교에서 수용하기 힘든 돌봄 수요를 지역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부산형 지역 연계 돌봄 모델로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이나 작은 도서관 등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오는 21일까지 운영기관을 모집하고 서류 심사와 면담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청하려는 기관은 지방 보조금 통합 관리망인 교육청 보태미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